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원래 법에는 7월 15일 날 출범하도록 돼 있죠. 근데 이제 늦어져서 8월 4일 본회의에 공수처 후속 3법 이렇게 흔히 불리는 건데 그게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위해서는 이제 준비 행위는 완전히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제 통과된 내용은 공수처장 후보가 이제 올라오면 그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겠죠. 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은 거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완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국회법 개정안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 공수처를 이제 어느 상임위에 배정할 것인가 뭐 그거 처음부터 예상이 돼 있었죠. 법사위 아니면 뭐 어디서 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로 그 공수처를 그러니까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하는 그런 법 개정을 했죠.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요것이 이제 약간 좀 기술적인 문제하고는 벗어난 어떤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이라는 겁니다. 운영규칙.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언제까지 어쩌고저쩌고 그런 방법론들을 정하는 건데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는 거는 이미 뭐 그건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죠. 7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3명에다가 교섭단체, 국회 교섭단체에서 그 추천받은 2명, 그러니까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야당 교섭단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2명을 모두 미래통합당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해야 된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2, 그러니까 제1야당 교섭단체 외에 제2야당 교섭단체가 있었다면 20대 국회처럼 그렇다면 제2야당 교섭단체에서 뭐 그게 실질적으로 야당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야당이니까 거기에서 한 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 결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교섭단체는 2개밖에 안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은 당연히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것이고요. 민주당 추천위원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박경준 법무법인인 대표 변호사 이렇게 2사람이 지금 나와 있고요. 미래통합당만 안 나와 있죠. 미래통합당은 아직 그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이런 경우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운영규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한다. 이거야 뭐 선언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장은 기한을 정해서 각 교섭단체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교섭단체는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원래 민주당에서는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뭐 본회의 통과 직전에 삭제를 했는데 그 안 하면 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추천을 거부하면 국회의장은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하여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밖에 없는데 교섭단체가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은 추천을 했고 이미 자 미래통합당이 추천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 그 추천권을 빼앗아서 다른 교섭단체는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민주당한테 야 미래통합당 안 한다니까 니네가 해.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다가 막판에 뺐습니다. 근데 아직도 국회 본회의를 지금 통과한 이후에도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조항을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끝내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제 통과된 법에는 그 부분은 빠졌다. 그러면 결국 미래통합당이 추천을 안 할 경우에 공수처는 그럼 공수처장은 임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실제 그렇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공수처 출범의 키를 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키를 언제까지 쥐고 있느냐? 민주당에서 가만히 놔둘까? 이런 부분은 이제 의문부호로 남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목소리만 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7명입니다. 7명 중에 변협 회장이 여권 편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권 편인지 야권 편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5명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7명 중에 6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추천위원 2명 중에 1명이 여당에 동조를 하지 않는 한 이 공수처장 후보는 확정될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그런 후보를 추천했다고 한다면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얘기는 결국은 미래통합당 추천위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기야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평행선을 겉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공수처 출범은 끝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 저는 물론 헌재의 우연심판을 지금 제청해놨습니다. 헌재 우연심판 그거 잘 아시지만 몇 년을 끄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변수가 안 됩니다. 이제 유일한 변수는 미래통합당이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것을 천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천거를 했을 경우에 과연 공수처장으로 누구누구를 추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오로지 공수처 출범 여부는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제가 공수처 출범에 미래통합당이 유연해져야 하는 이유를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오늘 한동훈 검사장 기소 여부 내지는 이동재 기자를 구속 기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기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걸 가지고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 뭐 온갖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보니까 아마 공모라고 쓸 것이다. 그런데 수사팀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밀어붙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없는지 뭐 공모 밝힐 듯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증거 없는 공모가 되는 것이죠. 증거는 전혀 없는 공모가 그야말로 소설이 되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말대로 소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폭주를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피소 사실도 맨 처음 안 데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흘러간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한동훈 검사장 폭행 시비 논란이 있었던 정진웅 부장검사도 바로 중앙지검의 이 수사팀이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지금 검찰농단 이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중앙지검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윤석열 검찰총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수처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4년 갑니다. 4년은 저쪽이 176석인데 국회의장 합치면 177석인데 거기다 뭐 법률권까지 합치면 뭐 거의 186석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을 바에야 미래통합당이 이 공수처 부분에 관해서 어차피 지금 시간 문제지 출범을 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그런 제스처는 취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개혁과제인 양 국민들 앞에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속셈은 이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이 져라라고 목소리만 계속해서 내고 실질적으로는 출범 안 시키려 할 가능성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나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은 계속할 것입니다. 응? 공수처라는 이 검찰개혁의 정점에 있는 이 제도를 미래통합당이 뭉갰다. 이렇게 계속 미래통합당 책임론을 국민들 앞에 아마 선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속마음은 아유 우리가 이러려고 공수처 출범했어? 무슨 얘기냐면 미래통합당 추천위원들이 동의하는 공수처장 민주당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을 거요. 그 얘기는 중립적인 공수처장이 돼야 된다는 건데 되는 건데 아니 공수처를 그러려고 공수처 만들었습니까? 공수처는 보위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이 구조상
보위부 역할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될 가능성이 1%도 없죠. 그런 공수처를 왜 출범시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속마음은 이거 뭐 출범시킬 필요 없다 아마 이렇게 내심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계속 출범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책임을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명분은 명분대로 가져가고 실리는 공수처 출범 안 하는 거거든요. 실리는 실리대로 가져가는, 아마 이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래통합당은 이걸 역이용해서 사실은 공수처 출범에 오히려 앞장서서 서울중앙지검을 공수처가 견제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만약에 천거를 2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7명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7명 추천위원회가 동의하는 공수처장, 저는 아마 몇 달이 지나도 없을 거다.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왜냐면 민주당이 추천하면 미래통합당이 거절하고, 미래통합당이 추천하면 민주당이 거절하고, 그러면 양쪽의 의견이 일치하는 공수처장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뭐 나올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죠. 왜냐면 서로 이 사람은 우리한테 해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도움이 되지도 않아, 그런 일치점이 뭐 생길 수 있죠. 저는 잘하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런 사람은 반대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 만약에 그 유사한 사람을 정말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딱 임명해 놓는다 그러면 제일 겁이 날 사람이 누굽니까? 여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중립적인 사람을 민주당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임기 말입니다. 지금 임기 말에 공수처가 수사의 칼날을 휘둘러서 자, 권력형 비리 내 손 안에 있어야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권력형 비리를 찾아내서 단죄하기 시작하면 여권 못 견딥니다. 임기 말의 여권. 지금 그렇잖아도 울산지시장 그 선거 공작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전 장관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태, 뭐 라임 사태, 그다음에 뭐 요즘 보니까 또 무슨 사모펀드 부분에 뭐 하나 또 터졌더군요. 뭐 이런 거 여기에 다 여권 인사들이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을 만약에 그래 여권 인사 누가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가지고 공수처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못 견디는 사람은 여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중립적인 인사조차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이 정권 내에서는 출범하지 않는다. 저는 그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러나 프로파간다, 선전은 계속해서 출범시켜야 한다 그러고 미래통합당한테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걸 좀 역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미래통합당은 하도 또 뭐 이 공수처법이 우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얼마나 유턴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요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자, 그럼 공수처가 언제 출범하느냐? 기약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출범 안 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내심 공수처 출범을 중립적인 공수처 출범을 바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저의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